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꼽힌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칭화 유니그룹입니다. 이 칭화 유니그룹이 지난 9일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데 이어서 결국 13일 이 상하이 은행이 주관한 채권단 회의에서 13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억 원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원래는 이 칭화 유니그룹이 중국 내에서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 만기 연장의 80% 이상 채권단이 찬성을 했는데, 뜻밖에도 중국의 국유기업 채권단에서 반대표가 나오면서 최악의 사태를 빚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국유기업의 채권단에서 왜 칭화 유니그룹의 재생을 가로막았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이 반도체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경영권을 직접 장악하고 이 국가 주도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에 수십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굴기를 꿈꿔왔습니다만은 미국이 특허 소송이라든지 장비 반입 금지 같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니까 이 세계 반도체 시장 장악은커녕 중국 내 작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몰리다 보니까 국가 기관 산업이고 또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더 이상 민간에 맡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직접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부족한 기술입니다. 이제까지는 대만으로부터 핵심 반도체를 지원받아 왔지만 미국의 개입 때문에 좌절되니까 이제 일본과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바꾸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직접 칭화 유니그룹을 경영하는 체제로 가겠다는 것, 이건 칭화 유니그룹이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중국의 명문 국립칭화대가 51%의 지분을 보유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 설계 제조 회사입니다. 칭화대는 시진핑 주석이 나온 학교이기도 하죠. 1988년 이 칭화대의 과학기술개발 총공사로 출범했던 이 회사가 낸드+C 메모리 제조 회사인 양스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과 함께 중국 최고로 꼽히는 유니 SOC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명실상부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자 중국의 자존심으로 꼽히는 회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몰라도 칭화유니만큼은 중국 공산당이 명운을 걸고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이 칭화유니가 회사채 만기 연장에 실패했을 때 이 국유기업 칭화홀딩스의 룽다웨이 공산당 서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칭화유니는 엔지니어 출신의 자오 웨이거 회장이 단독 회장이었는데, CEO였는데 앞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중국은 이 칭화유니에 의해서 반도체 위탁 제조, 그러니까 파운드리 회사라고 그러죠. 이 파운드리 업체인 흉신반도체, 이걸 HSMC라고 합니다. 이 HSMC도 국유화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민간 지분을 모두 우한지방정부 소유기업에 넘겨가지고 우한지방정부가 100%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된 겁니다. 세계 5위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중신인터내셔널, 이건 SMIC라고 그러는데 이 SMIC도 이미 1대, 2대 주주가 모두 국유기업입니다. 타당홀딩스 17%, 신신홍콩캐피탈 15.76인데요. 다 이게 국유기업들입니다. 여기도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도 중국 공산당이 경영권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1대 주주인 푸젠진장 산업발전그룹이 35.86%인데요. 이게 국유기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푸젠진화는 지난해 1월에 주주총회가 아니라 사내 공산당원 대회를 열어가지고 경영진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식으로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하나둘씩 국유화를 해가면서
중국 공산당이 직접 반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왕주진 공업정보화 부부장, 이거 우리나라는 차관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 11월 28일 중국 발전교획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에 맹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전략적 신흥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1조 7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290조 원 규모의 한 쉬운 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렇게 반도체 산업 자체를 국유화하면서 직접 생산까지 하는 일련화 작업, 어떻게 보면 이론화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과연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국을 향한 거친 태클이 중국의 그런 의도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중국은 1조 위안, 그러니까 한 170조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2020년 반도체 작업률 40%, 2025년 7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해왔는데 올해 작업률이 겨우 15.6%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합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미국의 강력한 태클 때문에 그렇게 저조한 실적을 낸 겁니다. 중국이 이 반도체 산업의 작업률을 높이려면 원천 기술이 있는 회사들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죠. 2015년에는 230억 달러의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요. 미국의 마이크론을 인수하려고 했었고요. 또 2016년에는 낸드플래시를 만드는 샌디스크 인수에 나섰는데 미국 정부가 그걸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 반도체 산업 육성이란 그 말이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태클은 더욱 더 심화될 겁니다. 미국 하원은 지난 2일 미국 증시에 상장한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퇴출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누가 봐도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240개의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법안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지난 3일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SMIC하고 중국 해양석유를 포함해가지고 중국 기업 4곳을 규제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투자회사라든지 연기금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거래가 금지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국 최대이고요. 세계 5위 반도체 파운드리인 SMIC, 그러니까 중신의 인터내셔널 회사가 있는데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가운데 올해 2분기 점유율이 4.8%입니다. 바로 이 회사에다가 미국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바로 이 회사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 기술과 장비를 수출하려고 그러면 사전 승인을 받게 했습니다. 9월에 트럼프 정부가 SMIC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상 SMIC의 숨통을 조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 SMIC에 대한 제재입니다. 미국은 지난 9월에 이 SMIC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 SMIC가 성명을 냈는데 미국의 허가 없이는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국 기업 하웨이하고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자세를 완전히 낮췄습니다만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SMIC는 사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인데요. 현재 14나노 공정으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반도체가 입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지정으로 미국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은 3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이들과의 모든 거래도 제한됩니다. 여기다 미국 외에는 또 국방수권법 2021 법안에 반도체 진흥 조항을 넣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건당 최대 30억 달러씩 약 2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세우고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그동안 이 고부가 가치를 쫓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주로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국 기업에 맡겨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원칙을 완전히 바꾸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미국의 이런 경제정책 전환은 반도체를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든지 양자 컴퓨터, 5G 이런 차세대 테크놀로지와 두뇌인 이 반도체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의 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의식한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이 자국 기업의 설립 자금을 대고 외국 기업 공장도 유치를 했죠. 2019년에 새로 건설된 반도체 공장 6개 가운데 4개가 중국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단순 생산으로 보면 2025년이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전 세계 24%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2배 이상 커진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의 6월 연례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하고 생산은 중국이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풀어가지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정부가 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핵심 반도체 생산 장비 회사인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죠. TSMC하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TSMC는 미국 정부가 대화웨이 수출 중단 지침을 발표했을 때 화웨이가 애플 다음으로 2번째 큰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화웨이 입장에서는 이 TSMC의 초미세 공장이 없다 그러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메이트 40 프로에 들어가는 독자 개발 5나노 기린 9000 프로세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TSMC가 화웨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TSMC 때문이라도 중국이 대만을 접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여기에 지난 11월 10일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자본금 3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3조 9천억 원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TSMC는 앞으로 5년간에 1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3조 3천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최고 공정기술의 반도체 위탁 제조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TSMC의 미국화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더더욱 미국 어깨에 힘을 넣어준 것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이 ASML은 중국의 최첨단 극좌회선,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극좌회선,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는 경쟁사인 일본 니콘이라든지 캐논도 개발에 실패할 정도로 오직 네덜란드 기업인 이 ASML만 유일하게 생산합니다. 이게 뭐냐면 빗으로 회로를 그리는 장비인데요. 대당 한 2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고가입니다. 심지어 대만의 TSMC도 이 장비를 쓰고 있고요. 당연히 중국의 SMIC라든지 양쯔 메모리도 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SML의 장비가 없다 그러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국 반도체의 굴기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TSMC와 ASML의 극자회선 노광 장비를 미국이 양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미국은 벌써 6G 시장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5 시대도 본격 열리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벌써 6G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이 아예 이 6G 시장에서 바로 하지 못하도록 진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난 3일 공개된 국방수권법안 2021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한 5G 또는 6G를 쓰는 국가의 미국 병력 주둔 재검토 조항, 이걸 넣은 겁니다. 이건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은 5G는 물론이고 6G도 중국의 것을 쓰지 말라. 이런 강력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중국과 6G 기술 협력을 시도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고요. 중국이 앞으로 개발하게 될 6G를 들여오지도 말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 해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중국의 미래 산업의 날개를 확실하게 꺾어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5G 시장에서 앞서간 중국은 앞으로 6G 시장에서도 많은 표준 특허를 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입니다. 현재 이 5G 시장 관련 표준 특허 가운데 20% 이상을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ZTE가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버라이즌, 퀄컴 같은 쟁쟁한 테크 기업이 참여한 넥스트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는데요. 뭐냐면 이게 앞으로 10년간 6G의 미국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핵심인 통신장비 회사 명단에 미국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 세계 5위죠. 그리고 스웨덴의 에릭슨 2위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들어갈 정도로 미국 혼자 힘으로는 중국의 독주를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내에서는 미국 동맹국의 통신장비 회사에다가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유럽 통신장비 기업인 노키아라든지 에릭슨 같은 이런 회사에다가 지배적인 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삼성 리서치 산하에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6G 선행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죠. 또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국은 전폭적인 지원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미국 버라이즌이 8조 원대 5G 장비 물량을 삼성에 몰아준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반도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센 미국의 도전에 중국은 마치 연타를 맞고 비틀거리는 링 위의 선수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존심 칭화윤님만 해도 과거 수조 원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충칭, 양장신구에 D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2021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공개했는데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반도체 굴기를 강조했는데 이 또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YMTC를 방문해가지고요.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서 중대 돌파구를 서둘러 마련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느 누구든 반도체 산업에 나선다고 하기만 하면 막대한 자금을 지방정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자금만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1월에서 7월까지 지난해 같은 시기에 2배 수준인 600억 위안, 한 10조 10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기업 경영을 맡기고 뒤에서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을 키워왔던 중국 당국이 이젠 국유화와 경영권 장악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직접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과가 제대로 날지는 더 의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발전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경영과 기술과 인력이 없는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고 지방정부가 맹목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구 책임인가를 원칙으로 삼아서 중대 손실이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문적인 기업들도 아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어떻게 전문가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더더욱 1차 산업도 아니고요. 최첨단의 고부가 산업인 반도체를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공산당 간부들이 돌격 앞으로 이 방식으로 일고 간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뿐 아닙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직접 경영한다 그러면 사실상 국유 기업인데요. 이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기술들이 어우러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날개를 펼칠 수가 없는 특수 분야입니다.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불어서 아무리 중국 정부 당국이 투자를 한다 해도 반도체 산업만큼은 전 세계의 기술적, 재정적 투자 같은 이런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당국이 반도체 산업을 스스로 주계장막으로 끌고 가면서 반도체 굴기를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우스꽝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의 자존심이었던 하웨이는 이미 몰락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하웨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라 그러면서 하웨이가 흔들리면 선전 경제뿐 아니라, 이거 선전이라는 건 선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선전 경제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광둥성 산하의 싱크탱크인데요. 광둥성 체제개혁연구회의 펑펑 부회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웨이 제재가 중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펑 부회장은 충격의 강도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러면서 이 하웨이 문제가 중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의 엄청난 자금들, 이걸 쏟아부어 왔는데 이 자금들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중국의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중국 공산당이 직접 지배하게 된다 그러면 마치 이 내리막길을 브레이크 없이 내려가고 달리는 그런 자전거 같이 더욱더 자금을 쏟아붓게 될 것이고, 이건 또 다른 중국 경제의 치명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산업의 발전 없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은 스스로 목을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정세 분석의 핵심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